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장부터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1장에서는 인간 발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의 특징을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끔 성격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장, 성숙, 학습과 같은 유사한 용어랑 발달 단계가 어떻게 다른가, 발달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이 발달 이론을 아는 게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면에서 유용한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지만 인간 발달의 특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페이지를 보세요. 인간 발달의 특징에서 인간 발달의 개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러면 틀립니다. 출생하기 전에도 인간은 발달을 하거든요. 엄마의 태중에서. 따라서 수정에서부터요.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는 순간에서 사망하는 순간까지를 우리는 세 글자로 전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생애에 걸쳐서 멈추는 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연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체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래서 완벽한 예측은 아니더라도 대략 언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언제 걷기 시작하고 언제 예를 들어 2차 성징이 오고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 발달은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개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인간 발달의 개념에서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간 발달의 전제, 인간 발달의 특징 혹은 인간 발달의 원리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다 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발달의 전제와 특징을 구분해라. 이런 거는 전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의 전제는 그냥 읽어보시면 전생에 걸쳐서 발달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달은 어느 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성이 있어요. 어제와의 내가 오늘에 나하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안정성과 변화가 동반이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달, 성적인 발달, 심리적인 발달,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도덕성 발달 이런 것들은 서로 긴밀하게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서로 같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돼요. 이것을 전체적인 인간 혹은 전인적인 인간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 발달의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고려해서 보라.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때는 환경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라. 그리고 인간은 발달에 대해서 그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여를 한다. 이런 전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인간 발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달은요. 상승하는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하는 변화. 우리가 이제 보통 성장을 얘기할 때는 키가 크고 몸무게가 자라는 걸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쇠퇴되는 걸 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발달은요, 성장과 노화를 둘 다 포함을 해요. 플러스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변화들은 다 발달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양적인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키가 120, 130, 140 이렇게 수치가 증가하는, 그 다음에 몸무게가 20, 30, 40 이렇게 수치가 증가하는 그런 변화도 있지만 기능이나 구조상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질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양적인 변화나 질적인 변화 모두 다 발달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참 많이 나옵니다. 발달에는요,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영아기, 우리 생애주기 보면 영아기, 물론 이제 그 전에 태내기가 있죠. 태내기, 영아기, 우리 시험에서는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은 단계를 8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청소년기 갔다가 영아기 갈 거야. 그 다음에 노년기 가야지 라고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도 순서를 바꿀 수 없어요. 순서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달의 방향도 일정합니다. 어떤 방향이냐면 상부에서 하부로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발달하고 다리 쪽이 그 다음 발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부에서 하부로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중심 기관, 중심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손톱과 같은 말초. 그래서 중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초예요. 말초가 그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혹은 이거를 대근육이 있는 중심 부위에서 소근육의 말초 부위 순으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되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부분적인 기능들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전체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 혹은 특수한 활동 혹은 개별적인 활동으로 발달이 진행이 돼요. 자,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에서 부분적인 특수한 개별적인 활동으로,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 순서는 이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달의 전제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발달의 여러 가지 측면들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인적인 차원에서 발달을 조망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여러 가지 발달은. 그 다음에 통합입니다. 이게 분화입니다. 분화인데 오타예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아이가 엄마와 한 배에서 이게 지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나를 다른 사람으로 서로 지각을 못해요. 그러다가 엄마와 나는 서로 다른 존재구나라는 것을 지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관계상의 분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다가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리고 이런 분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다른 기능을 위해서 그 부분적인 기능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발달은 멈추는 순간이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에는요, 유전의 영향도 있고 환경의 영향도 있습니다. 유전의 영향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이다라고도 얘기해요. 시험에서 생물학적인 요인 이거 나오면 그냥 유전 요인 혹은 DNA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거지 유전만, 환경만, 유전이 더, 환경이 더 틀립니다. 그냥 둘 다 영향을 미친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13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출제폭이 많죠. 많이 오답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이 순서와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발달의 순서, 방향은 누구도 바꾸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개인마다 발달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마다 DNA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발달이 항상 똑같은 속도로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체 성장 있잖아요. 신체 성장 속도가 똑같아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아무리 많이 가고 아무리 먹어도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성장의 속도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럼 1등, 신체 성장의 1등은 언제예요? 영아기입니다. 태어나서 만 2년 동안 영아기가 같은 시간 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 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등이 뭐예요? 청소년기, 사춘기가 되는 거죠. 청소년기는 영아기만큼은 아니지만 같은 시기 동안 상당히 그 신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키를 키우려면 이때를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언어 발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언어 자극을 주었을 때 언어 발달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또 유아기거든요. 이때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결정적 시기라고 얘기해요. 신체 성장의 결정적 시기는 1등 영아기, 2등 청소년기,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가장 언어 속도가 빠른 유아기, 이걸 결정적 시기라고도 얘기하고 비슷한 말로 최적의 시기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성 원리를 따른다라는 얘기는 에릭슨이 얘기를 했어요. 에릭슨 누구죠? 프로이드 에용에서 에릭슨입니다.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 에릭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심이라고 우리 할머니 친구 이름을 애심이. 그래서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심리사회 이론가인데요.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애심이의
정성 이렇게 애시미 참 정성스러운 애시미의 정성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 키워드는 점성 원리가 됩니다. 인간은요 예정된 자신의 삶을 마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듯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점점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갖고 총 8단계를 제시를 하고 이 8단계까지 누구도 월반 못해요. 자, 여기서 막 건너뛰지 못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점점 예정된 자기 삶의 단계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점점 이루어 나간다는 것. 그래서 인간 발달은 예정된 계획대로 점점 이루어 나간다. 자, 그리고 그 전까지 1단계까지의 발달이 어떠했는가가 2단계 발달의 성취에 영향을 주고 또 2단계까지의 발달이 어땠는가가 또 3단계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게 점성 원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이제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이 있는데요. 발달 단계를 제시하는 방식이 학자마다도 혹은 시대마다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과업이 중요한가 이것도 뭐 학자마다 좀 다르죠.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뭐 그 시기에는 이 인지발달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할 거고 인지발달이 아니라 성적인 발달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단계는 이런 성적인 발달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나 발달 과업을 제시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시기마다 사회마다 좀 차이가 있다 라고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인간 발달과 유사 용어의 비교입니다. 자, 인간 발달은요,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발달을 포괄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성장은요, 우리가 발달은 상승하는 변화, 하강하는 변화를 다 포괄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다 포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장은 그 중에서도 양적인 변화, 그 다음에 성장하는 변화, 그러니까 이제 상승하는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발달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 신체 발달, 성적인 발달, 인지 발달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전인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 발달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이게 성장입니다. 자, 얘는 신체가 더 커지는, 양적으로 더 커지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근력이 커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할 때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의 키가 계속 죽을 때까지 커져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청년기 정도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신체 성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멈추는 순간이 온다 안 온다? 멈추는 순간이 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발달은 살아있는 동안은 연속적으로 멈춤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게 발달의 특징인 거죠. 자, 성장은 신체 발달, 양적 발달, 커가는 증가하는 발달에 초점을 두는 개념인 거고 발달은 살아있는 동안 멈추는 순간이 없지만 성장은 살아있는 동안 멈추는 순간이 온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이냐 학습이냐는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발달이라고 하는 건 유전의 영향도 받고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발달은 이 두 개의 영향을 다 받는 게 발달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전, 즉 생물학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걸 성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환경과 경험과 학습과 연습과 교육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걸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숙은 주로 유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주로는 질적인 변화. 를 얘기해요. 질적인 변화, 체계적인 변화. 그래서 얘는 후천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후천적인 거 경험과는 상관이 없이 선천적인 유전인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후천적인 경험과 환경,
환경 속에서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주로는 행동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블로 고 어서 시키죠? 반대해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반두라의 대리적 조건화, 얘네들을 행동주의 이론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걔네들을 학습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걸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 학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예요.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 얘가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점에서 기여를 하는가. 얘는 100%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로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면서도 또 똑같진 않아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요런 안정성과 변화의 그 발달이라는 특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 이루어지는 발달 단계별 특징이라든지 과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발달 과업이라는 건 성취할 필요가 있는 어떤 특성 과업이잖아요. 근데 그 과업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과업이 채워질 니드가 있는 거죠. 어떤 니드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해를 해서 그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런 이론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 관련성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발달은 맥락과 환경 속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 기능과 적응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클라이언트가 막 어떤 호소를 하는데 그 호소가 사실은 발달 단계상으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응인지 부적응인지 혹은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생애주기 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갖출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인간 발달 이론은 사실 실천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만나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실천은 기본 소재가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는 항상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특히 이 사람의 핵심적인 욕구가 뭘까? 이 사람의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걸까? 요런 걸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걸 어세스먼트, 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요때 특히 이론적인 이런 기초가 특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서비스 개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욕구,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제도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기초 이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과 이상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격 검사로 MBTI 많이 얘기하죠. 근데 MBTI 검사하면 막 ISTJ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ENFP가 되고 그러나요? 그렇진 않아요. 성격은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어떤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성격을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 문제가 아마도 이래서 유발이 됐을 수도 있겠네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인과 그 다음에 변화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걸 바꾸기 위한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는데 성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행동이 있습니다. 이상행동이란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행동이냐 아닌가는 그 사회문화의 가치나 규범의 영향을 받아 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행동의 개념은 사회문화, 역사 진행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회 부적응적인 행동 혹은 개인이나 타인에게 고통과 불편을 유발하는 행동 등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상행동에 대한 이해는 정신건강 전문 용어 중 하나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실 신천 현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상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행동이
협의적으로는 우리가 약간 이렇게 그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광의적인 개념으로만 보면 그렇게 진단을 받은 장애, 정신장애를 넘어서서 뭐 사회적 일탈이나 부적응이라든지 요런 것들, 문제 행동까지를 좀 더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행동 분류 체계로는요, DSM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 외에 ICD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DSM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요. 인간 발달의 특징, 인간 발달 유사 용어, 그리고 인간 발달이 왜 유용한가 관련 개념으로 성격과 이상 행동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OX 이 단원의 맨 끝에 가보시면은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에 OX, OS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보면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인간 발달의 방향과 순서는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순서라고 하는 것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그 다음에 발달의 방향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인데 1번은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X입니다. 자, 발달은요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개인 차이가 있고 발달의 속도가 일정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언어 발달은 유아기가, 그 다음에 신체 발달은 1등 영아기, 2등 청소년기. 그래서 속도가 특히 빠른 구간이 있고 이걸 결정적 시기 혹은 최적의 시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발달은요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예요. 체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예측이 가능한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3번 X입니다. 자, 발달에는요,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주고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주는데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핵심이다, 이런 얘기는 다 틀려요. 자, 그 다음에 5번. 긍정적, 상승적 변화는 발달도 강조하지만 부정적, 퇴행적 변화는 발달로 보지 않는다? 아니에요. 상승과 하강 모두 다 아우르는 게 발달 개념이다. 그렇죠? 상승하는 변화에 국한한 건 성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발달은요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모두 포괄하는데요. 근데 키가 자라요, 몸무게가 자라요. 그렇죠? 키 120, 130, 140, 몸무게 20, 30, 40. 그럼 얘는 질적 변화예요, 양적 변화예요? 양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요 인지 특성, 정서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건 사실 수치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질적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질적과 양적의 위치가 달라서 얘는 X입니다. 자, 개인차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맞아요. 근데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 없다? 있다가 맞습니다. 근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틀리죠. 일정한 순서 뭐예요?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방향성 뭐예요?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전체에서 개별활동. 그렇죠? 방향성 제시할 수 있거든요. 7번도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나왔어요. 성장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로는 신체가, 주로는 양적으로, 주로는 상승하는 변화를 얘기한다. 따라서 정지하는 순간이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유전인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체계적 변화, 주로는 질적인 변화를 뭐라고 부른다? 얘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학습은 후천적인 환경과 교육과 연습과 경험과 훈련을 통해 주로 뭐가 변하는? 훈련을 통해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번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체, 그 다음에 양적인 증가 나왔어요. 신체 양적인 증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성숙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는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10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성숙은요, 유전인자의 정보에 바탕을 두어 나타나는 거지 후천적인 경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경험이나 훈련과는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1번은 O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과의 상호작용. 일단 태어나야 환경과 상호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행동입니다. 이건 성숙은요,
타고난 DNA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키가 커져요. 몸무게가 늘어나요. 예, 이게 뭐죠? 양적인 증가를 얘기하죠. 이런 양적인 증가의 변화, 이걸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13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발달이론의 유용성이에요. 발달이론을 통해서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과 관련 요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발달이론은 적응과 부적응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발달 단계는요, 이전 발달 단계의 결과가 그 다음 발달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요. 특히 에릭슨이 얘기한 점성원리 있잖아요. 점성원리.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하나씩 이루어가는데 그 이전까지의 발달이 그 다음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발달이 어떠했는가를 이해를 하면 지금 이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기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번도 맞습니다. 발달 이론을 통해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은 동일한 특성이 있다? 이건 뭐에 위배되는 말이에요? 개인 차이. 개인 차이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발달에는 개인 차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도 다르고 그 사람의 DNA도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17번은 당연히 X다.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OX 딱 풀어보고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런 게 탁탁탁탁 나오시면은요, 여러분들은 벌써 25문제 중에 2문제 킬 하신 거예요. 아자! 2문제는 이제 맞췄다. 그 다음 문제를 향해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2장에서 정신역동이론가의 대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